하면서 여야를 압박했습니다. 여야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내일 전체 회의에서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자진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충청북도가 대학생 기숙사 식당에서 국회의원들만 특식으로 차별했다는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여야 없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조명도 없는 반쪽짜리 체육시설 조성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군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조명 설치를 밀어붙이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을 해왔던 유아들에게 사회성과 언어 발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성장 골든타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전월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에 잇따르자 보은의 한 아파트에는 자살 예방 상담소가 차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입주 세대 절반 정도가 보증금을 떼일 처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대학 기숙사에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한 공간에서 의원들만 갈비찜, 학생들에게는 카레밥을 줬다는 MBC 충북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없는 비판에 여론마저 심상치 않자 당시 자리에 없었던 의원들은 선긋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학생 기숙사 충북학사 식당입니다. 양복 입은 어른들과 대학생들이 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서로 메뉴가 다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 국회의원들을 불러 정책 간담회를 한 뒤 국회의원들과 수행원들에게만 특식을 줬습니다. 지사와 국회의원, 수행원들의 식판에는 전복 내장밥에 아롱사태 전골, 돼지갈비찜과 장어튀김 등이 담겨 있고 학생들의 식판에는 카레밥과 된장국, 단무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재료 원가만 보면 갈비찜이 포함된 만찬은 28,000원, 학생들의 카레밥은 2,700원으로 1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왕 가졌으면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메뉴로 밥도 먹고 학생들 격려도 하고 또 학생에 대한 불만사항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 충청북도 관계자들과 수행원 등 40명이 이 자리에서 함께 식사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없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학생들 약 올리려고 기숙사까지 찾아가서 밥을 먹은 것이냐면서 김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친이준석계인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21세기판 반상의 차별이라면서 청년의 공간을 빌려 같이 사용하면서 격려도 공감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공분도 쏟아졌습니다. SNS에 공개된 기사에는 이틀 만에 1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학생들이 불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을 우습게 아는 거다.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충청북도는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따로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쨌든 간에 더 그 얘기를 우리가 해봤자 어차피 우리가 좀 생각이 짧았다, 배려가 부족했다, 이거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참석했고 충청북도가 안내하는 대로 가서 식사를 했는데 논란이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MBC는 2년 전 청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이고도 전투기 소음과 조명 문제로 반쪽짜리로 전락한 체육시설을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감사원이 내수 체육시설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그 결과 청주시가 법까지 위반하며 무리하게 조명시설 설치까지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군공항과 인접해 낮에는 소음으로 밤에는 항공기 조종사 안전을 위해 조명조차 켤 수 없는 반쪽짜리 내수생활체육공원. 2년 전 이런 문제점을 전한 MBC의 연속 보도 이후 청주시의회도 국방부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 체육시설 사업 중단을 촉구했지만 청주시는 조명시설은 필요 없다며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인공 암벽장에는 조명탑이 필요 없나요? 야간에는 저 암벽을 타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 없는 시설이고. 예. 하지만 청주시는 시의회에 이렇게 답하고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공암벽장에 대한 조명 설치 공사를 또 강행했습니다. 조명시설 설치에 앞서 필수적인 공군과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청주시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인공암벽장 조명을 켠 상태에서 진행된 검증 비행에서는 조종사의 95.8%가 활주로를 찾는 데 방해된다며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는 것은 청주 시민으로서 엄청 안타깝고 좀 우려스러운 일이죠. 감사원은 청주시에 당시 업무 담당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청주시에 인공암벽장 조명을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조명시설 설치비 1,400만 원이 낭비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군 쪽에서 검증 비행한 다음에 문제 있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현재는 철거한 상태고요. 추후에 야간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공군이랑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근처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있는 테니스장 조명도 철거하고 앞으로 공군과의 협의 없이는 비행안전구역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공군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조명시설이 필요한 체육시설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야구장입니다. 사실상 조명시설 설치가 어려워지면서 반쪽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잇따르는 우려 제기에도 귀를 닫고 있는 청주시.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반쪽짜리 시설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 10일 이후 충북에서 구제역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행히 추가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북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청주 오창 한우농장 이후 현재까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와 증평 방역대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300여 건의 임상 검사에서도 이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구제역 연쇄 감염으로 청주와 증평 지역 7개 농장에서 1,129마리의 소가 매몰 처리됐습니다. 충주에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금가면의 한 과수원 0.6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을 확인하고 방제 지침에 따라 감염목을 매몰했습니다. 지난 9일 올해 전국 첫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충북에서는 충주 4곳, 진천 1곳 등 모두 5개 과수원 1.9헥타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랜 코로나19 사태로 유아들이 비대면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과 언어 발달이 더뎌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충북교육청이 10살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검사와 치료에 나서겠다는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유치원 만 4살 반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이 활동에 한창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벗었지만 여전히 4분의 1 정도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써야만 했던 올 초까지는 아이들끼리 어울리거나 심지어 대화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굴 표정 그리고 눈빛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거의 반 이상 가린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그 의미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충북교육청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을 맡고 있는 선생님 800여 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90% 이상이 코로나 이후 아이들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어휘력과 발음 등 언어 발달과 타인에게 공감하는 사회성 발달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발달 지연을 막기 위해 충북교육청이 10살 이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별 학부모에게 맡겨졌던 아동 발달 검사를 유치원과 학교에서 모든 아이에게 실시하고 발달이 더딘 아이에게는 치료 지원과 함께 수업대 1:1 학습 튜터를 지원합니다. 또 사회성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수업에서는 놀이를 연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부터 이어지는 초등 저학년 시기의 모든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삶의
큰 영향을 주는 성장의 골든타임입니다. 교육청은 시범을 거쳐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진학 후에도 발달 지원을 연계하는 아이 성장 책임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전월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은의 한 아파트에는 아예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소가 차려지기도 했습니다. 보은군이 특별히 이 아파트만을 위해 정신건강복지기관에 요청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에는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여성이 직원 안내에 따라 심리 문진표를 작성하고 60대 남성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 뒤 정신건강 상담사에게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상담소가 차려진 곳은 병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아파트 단지. 보은군이 이 아파트만을 위해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요청했습니다. 세대 절반 정도가 전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한 주민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데 따른 겁니다. 서너 명 정도는 좀 중증에 속하셔가지고 병원에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서 정신복지센터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선 건 2018년 10월. 준공 후 상당수 미분양 세대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전월세 입주민들이 신탁사가 아닌 분양사와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 길게는 2년 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을 이제 내인데 돌려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다. 일주일 후에 주겠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전세를 포함해 대부분 월세 보증금 2,600만 원을 떼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저희 집이 공매로 넘어가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누가 그 집을 계약을 해서 수의 낙찰을 받으면은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입주자 모임이 추산한 피해 세대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 한편 입주자 47명은 경찰에 분양사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60명 또한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낮 청주 오창의 기온이 33.4도까지 치솟는 등 기록적인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2.3도, 충주 32도, 영동 추풍령 31.4도, 보은 31도로 역대 5월 중순 기준 일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모레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는 22일로 예고됐던 청주 지역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의 청주 지역 시내버스 4개사 노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회의에서 임금 3.5% 인상안에 합의하고 파업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당초 6% 인상을 요구하던 노조와 1.7% 인상안으로 맞서던 사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한 진호위의 조정에 따라 전격 합의했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4개사 시내버스는 청주 지역 전체의 60% 수준이었습니다. 국회 원내 입성에 성공한 진보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충북에 2명의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청주 흥덕 선거구의 이명주 청주지역위원장을, 충주 선거구의 김종현 도당위원장을 각각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기득권 양당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 후보를 조기 선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22대 총선에서 단독 입법이 가능한 열석 확보를 목표로 현재까지 충북과 서울 등 7개 지역에 20여 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IQ 71에서 84 사이에 놓인 느린 학습자,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상호 충주시의원은 지적장애인과의 경계선에 있으나 장애 등록이 되지 않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습 부진아와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조기 진단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 37곳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며 충주시도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홀로 지내야 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청주시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주시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생활을 해야 하는 노인들을 위해 병원 동행과 청소, 세탁, 긴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당장은 청주의료원과 한국병원, 하나병원, 효성병원 입원자가 대상이며 하반기부터는 충북대병원과 성모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미혼 남녀 단체 미팅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결혼 정년기가 넘어가면 만남의 기회도 적어져 독신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오는 7월 1일 동부창고에서 만남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팀이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